자, 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노말맵 제작 과정 두 번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시간에 진행하던 거는 이제 지브러시에서 스컬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컬핑 된 거를 GD 메쉬를 통해서 로우 폴리곤을 제작한 다음에 지브러시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UV 마스터지, 그 기능을 활용해서 UV를 피고 하이 폴리곤을 디시메이션 시켜가지고 면을 줄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로우 폴리곤과 하이 폴리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노말을 넣고, 아니 노말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말 뽑혔고, 노말 잘 나왔죠? 월드 노말,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추어, 포지션, 띵니스 이렇게 됐습니다. 각각 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노말은 표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우 폴리곤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표면이 상하좌우 어느 쪽으로 꺾여 있는가를 흑백으로 나타낸 맵입니다. 이렇게 보면 컬러처럼 보이겠지만, 자, 이걸 이렇게 캡처해서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컬러 같잖아요, 그죠? 컬러라고 생각되지만 채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 뭐예요? 흑백이죠? 컬러인데? 그죠? 네, 레드 채널 보니까 이렇게 돼있고, 그린 채널 보니까 이렇게 돼있고, 블루 채널 보니까 요렇게 홈이 살짝씩 그려진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다 보면 이렇게 보이죠. 자, 레드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레드는 지금 뭘 나타내고 있어요?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좌우를 나타낸 것 같죠, 그죠? 아, 오른쪽이 진하고 왼쪽이 밝구나, 오른쪽이 진하고 왼쪽이 밝구나, 오른쪽이 진하고 왼쪽이 밝구나, 오른쪽이 진하고 왼쪽이 밝구나. 보이지? 그게, 그죠? 자, 그린으로 가면 어때요? 위아래가, 여기 꺾이는 데가 여기는 밝고 아래쪽은 어둡고, 위에는 밝고 아래쪽 어둡고, 그죠? 위아래로 돼 있죠. 블루는 뭐예요? 이 깊이겠지, 깊이. 꺾여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컬러로 보인다고 컬러 아닌가? 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흑백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말과 월드 노말은 그게 훨씬 더 센데, 가서 또 보도록 하죠. 월드 노말 어떻게 보이나. 월드 노말은 아예 이렇게 나와요. 훨씬 명확하죠, 그죠? 이렇게. 얘 뭐예요? 앞뒤. 이거는 상하, 이거는 좌우. 바로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겠죠. 아까의 월드 노말은 뭐 하겠어요? 월드 스페이스 노말은 뭐 하겠어요? 위아래 상하 좌우 앞뒤 체크하겠죠. 노말은 표면에 대한 위아래 상하 좌우 앞뒤를 체크할 수 있다. 자, 커버추어는 꺾이는 정도, 꺾이는 이 홈이 얼마나 꺾여 있고, 홈이 뚜렷한가, 홈이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돼 있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죠, 눈으로. 그죠? 그럼 포지션, 이건 뭐 하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가 밝고 여기 어두워 보이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쪽이 레드고 이쪽이 블루라는 걸 알 수 있죠. 레드에서 블루로 점차,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이거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이쪽이랑 세 개 이렇게 다른 거 알 수 있죠. 이쪽이 그린이고 이쪽이 레드인 걸 알 수 있죠, 그지? 그런 식으로 포지션. 자, 띵니스는 뭐냐면 여기가 몸 중에 얇아 보이잖아. 여기 툭 튀어나와서, 그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 모서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모서리.
띵니스는 이렇게 두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맵이라고 부르고, 요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요런 거를 체크해서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확실히 잘 보일 수 있도록 색깔을 바꿔가지고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하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죠? 그리고 전 시간에는 되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느라고 자세히 여기에 대한 거를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번에는 요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천천히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도에 대한 것들도.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다 지우고. 여기서 이런 게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만들 때 우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보통 레이어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에 있는 메테리얼을 끌어다가 쓰게 됩니다. 여기 기본 메테리얼이에요, 얘네가. 자, 근데 이 기본 메테리얼들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뭐 모타월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벽에다 뭔가 칠한 것처럼 나오는 느낌을 보여줘야 될 때만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도 이게 녹슨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슨 것, 녹슨 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녹슨 물체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여기 파라메터가 있어요. 여기 메테리얼 파라메터. 파라메터에 보면은 테크니컬 파라메터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래서 컬러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컬러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이게 녹슨 것처럼 보이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노멀 인텐시티가 세지는지 약해지는지, 하이트 포지션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거를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트가 세지면 이렇게 이런 게 강해집니다. 이렇게. 그죠? 약하면, 옅으면 옅어지는 거죠. 하이트가. 이 하이트가 세지면 여기가 어떻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하이트를 표현을 좀 뚜렷하게 해주려고 해서 이렇게 넣어봤더니 여기랑 여기랑 색깔도 다르고 이게 지글지글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우리가 UV에서 트라이플래너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라이플래너로 바꿔주니까 느낌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데 찢어지고 터지는 데가 좀 덜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찢어지고 터지는 데가 저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게 그 옵젝트 UV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지금 너무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죠? 여기도 들어가고, 그죠? 근데 유독 얘만 좀 심하잖아요. 여기는. 방향 때문에.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 평면에서의 XYZ, 그러니까 상하, 좌우, 위아래. 상하, 좌우, 앞뒤. 상하, 좌우, 앞뒤. 할 때, 그거를 맞출 때 이제 이 텍스처 내에서도 방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위가 혼자 틀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그거를 잘 맞추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하나로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좀 UV를 우리가 따로 수정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이렇게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요 위에다가 좀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좋을까나. 이런 느낌의 요거를 하나 더 줘보겠습니다. 그 표면을 싹 덮는 거죠. 이걸로. 물론 여기서도 이거를 덮을 때 UV 플래너를 트라이 플래너로 바꿔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영역을 이거를 한 번에 다 덮는 게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홈 나는 부분이
녹슨 것 같은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얘를 일단은 안 보이게 해줬다가 부분적으로 보일 수 있게 스마트 마스크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흰색이 칠해지는 부분, 검은색이 안 칠해지는 부분을 잘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넣어보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 요거 말고 엣지 러스트 요걸로도 한번 넣어보고, 요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요 정도 넓은 걸 바랬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전에 여기 밑에 러스 파인과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이제 파라미터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여기에는 러스 컬러만 외부에 나와 있고, 얘는 컬러 및 러프니스가 나와 있죠. 러프니스는 뭐 하는 거냐? 러프니스를 낮춰주면 이렇게 반질반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여기가 좀 더 뭔가 금속성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금속처럼 보이진 않지만 금속처럼 보려면 메탈이 매우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컬러도 이렇게 잡아서 높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시꺼멓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금속성 느낌이 끄트머리에 들어가가지고 부분적으로 금속이 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금속이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블랙 마스크를 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마트 마스크에서 끝부분, 자, 끝부분에 어느 게 좋을래나? 천천히 골라봅시다. 엣지 스크래치드 요거를 한번 넣어보고, 요거 괜찮네요. 괜찮은데 너무 많이 긁어서 이거를 영역을 좀 좁히고 싶거든. 자, 그래서 영역을 좁히고 싶을 땐 메텔 아치웨어 자체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에서 마스크가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확인하고, 지금 여기가 다 밝아지게 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영역을 바꿔서 웨어 레벨을 조절해주면 이렇게 톤 다운이 되면서 끝부분만 밝아지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만 딱 들어갔으면 했는데 정확하게 딱 들어갔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오래되고 낡은 느낌의 금속 동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된 거 이외에 부분적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뭘 바꿀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얘네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Shift 누르고 드래그, 이게 여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끝에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되거든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폴더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필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컬러를 좀 다르게 바꿔볼 거예요. 컬러 느낌.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이트 맵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부분이 생기게 됐잖아요. 이런 것도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하이트를 고르고, 이 하이트가 리니어 닷지로 되어 있어요. 원래 기본 설정이. 근데 이거를 노말로 바꿔주면 이렇게 뒤덮으면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된 상태에서 몇 구간만 깔끔하게 해볼 겁니다. 자, 이거를 먼저 안 보이게 해놨다가 우클릭하고, 자, 이게 서브스탄스 페인터잖아요. 애드 페인트에서 페인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좌우 시메트리 그려지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내가 그린 부분만치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컬러를 빼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칠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다 라는 거, 요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을 때 손으로 이렇게 그으면 곡선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요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레이지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천천히 끌려오면서 곡선을 그리기 훨씬 편해지죠.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빠르게 칠할 때는 끄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지워줘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정확히 지우고 싶다. 자, 그럼 지우개로 놓고 이렇게 싹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울 수 있겠죠. 영역을 딱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자 여기 보면은 마스크 들어가서 보면 어차피 검은색 흰색이기 때문에 지울 때도 생각해보면 이거를 색깔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X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 흰색 반전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울 때도 이렇게 지워주고 날카롭게 이렇게 지워서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X 눌러가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떠낼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하고 끝내는가 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얘를 이제 우클릭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는 카피 마스크에서 여기에 마스크를 새로 만들고 우클릭하고 페이스트 마스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똑같은 게 들어갔죠. 근데 생각해보면, 자 얘도 노멀로 바꿔주고 하이트를 이렇게 폴더에서 걸어주면 얘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걸 필요가. 여기 지워주고 이것도 마스크를 리무브 마스크에서 마스크 빼주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레이어에 의해서 여기가 표현이 또 다르게 편집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컬러를 바꿔볼게요. 간단하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너무 새 거 같다, 너무 새 거 같고 영역이 좀 이렇게 좀 흐려 보이고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 영역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페인터 위에다가 우클릭하고 애드 필터를 넣고 필터에서 먼저 블러를 한번 넣어줄 겁니다. 아주 살짝 약하게 조금만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러 위에다가 애드 필터를 넣고 필터에서 아니지, 자 마스크에서 우클릭하고 레벨을 넣을 겁니다. 자, 애드 레벨. 그 레벨로 이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영역을 좁게 잡아줄수록 여기가 뚜렷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근데 레벨을 아래에서 잡는가 아니면 위에서 잡는가,
따라서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넓게 잡을 것인지 좁게 잡을 것인지. 그래서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외형이 잡혔으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편집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얘는 컬러를 조금 주황빛으로 놓고 그 다음에 메탈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빼서 이렇게 뚜렷하게 황금빛이 나도록 하게 한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섞이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섞이면 좋을 것 같아요. 더스트 소프트 해가지고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영역이 조금 더 넓고 부드러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커버 추어에 가서 넓고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면 얘를 낮춰주고 콘트라스트를 낮춰주고 현재 들어가는 값을 밸런스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밸런스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 있죠. 근데 빨간색에서 빨간색은 너무 빨간색으로 섞이면 좀 어색하니까 색깔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바꿔주고 여기서는 자, 봅시다. 러프니스를 조금 높여가지고 빛이 안 난다 라는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쪽 커버 추어에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자 애드 필 해서 마스크에 애드 필을 해주고 애드 필 들어가는 부분에 프로시저럴 맵들 중에서 노이즈를 좀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프 캐스트 이거를 넣어주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좀 조절해서 오밀조밀하게 넣게 해주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멀티로 합성할 건지 스크린으로 합성할 건지 이렇게 보고 섞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를 멀티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멀티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봅시다. 커버추어에서 밸런스를 조금 추가를 해줍시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나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칠하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페인터에서 이렇게 칠해서 저 구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시합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마스크가 뭐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스크를 왜 쓰고 이제 이렇게 합성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채색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간단하게 샷을 찍는 방법은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은 여기 보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아이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레이를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옵션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거를 봐줄 수 있겠는데, 이게 돔에 보면 이게 돔이라는 게 배경이거든요. 근데 배경이 보면 이제 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를 클리어 컬러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클리어 컬러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클리어 컬러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작업이 되면은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미리 보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캡처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포토샵에다가 지정을 일단 해둘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 이거를 게임 오브젝트로 사용하려면 그럼 저거는 이미지를 한 장 한 장 뽑는 거니까 게임 오브젝트는 아니잖아. 게임 오브젝트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일에서 e스포트 텍스처를 합니다. e스포트 텍스처 할 때 아웃풋 템플릿을 PBR 메탈 러프니스에 해가지고 할 거고요. 최종 적용하는 폴더를 지정해서 어디에 넣을 건지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스컬트 여기 폴더 선택하고 PNG에 8비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대로 내보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내보내줬고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엔진 뷰어 마모셋 가가지고 마모셋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모셋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진행하던 여기 들어가서 로우 폴리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로우 폴리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고 디폴트 매테리얼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일단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내 줄게요. 이렇게 나왔고 각 매테리얼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 확인해보고 우리는 이제 다이렉트 엑스로 썼기 때문에 이 탄젠트 스페이스가 3D 스튜디오 맥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컬백 페이스는 상관이 없고요. 이게 뚫려있는 오브젝트가 아니어서.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내보낸 이미지 요거를 클릭하고 드래그 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넣고, 자, 노멀 넣고, 러프니스 적용하고, 메탈릭 적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끔씩 그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거 여기서 볼 때랑 너무 차이가 심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배경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배경을 보여지도록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있죠? 요게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푸른 하늘에 밑에 이렇게 들판이 이렇게 쭉 있고 요런 배경에서 작업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모셋의 배경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마모셋 배경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둡죠. 그죠? 그래서 마모셋과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두 개가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이 정도로 밝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스카이의 프리셋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바꿔서 주변 환경을 바꿔보니까 여기에 맞게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물론 이쪽에서 보는 것과 이쪽에서 보는 게 환경이 완전히 100% 같지 않기 때문에 색깔 차는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정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봤다면은 이제 비슷비슷한 정도까지 맞춰준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라이트 설치와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통해서 느낌을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볼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서브스턴스 페인트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꺼줄 거고요. 마우스에서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에서는 컬러를 이렇게 바꿔서 바닥을 깔아주고 간단하게 라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일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사람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크기 측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C는 항상 센티미터로 두고 측정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센티미터로 바꾸고 이렇게 측정 기준을 바꿔보니까 사람 크기보다 좀 더 많이 큰
동상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스케일 레퍼런스를 끄고 크기 확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라이팅을 좀 더 자세히 넣어보겠습니다. 스카이를 조금 줄여서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 거고요. 라이트를 좀 더 밝게 해서 이 라이트의 효과를 좀 더 살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그림자가 완벽하게 뚝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칼자로 끊어지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글지글한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 쉐입을 이렇게 증가시켜서 그림자 자체에다가 살짝 블러를 주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도 됐다면 이제 거꾸로 꺾어가지고 뒤쪽에서 라이트를 하나 설치하고, 이 라이트 설치한 거에 의해서 어두운 쪽에 밝은 외곽 라인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주고, 포인트 잡아줄 때는 색상을 조금 변동을 줘가지고 느낌을 다르게 줄 수 있겠고, 이쪽은 좀 더 태양광 느낌이 나도록 살짝 색감을 섞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두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됐으면 스카이에서 컬러 배경이 너무 어두운 쪽에 가 있었으니까 이건 조금 밝은 쪽으로 가져와서 이 정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막 엔진 뷰어에서 보여지게 되는 과정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크린샷을 어떻게 찍냐면, 캡처해서 이미지 클릭해주면 캡처 이미지가 어디 저장되냐면, 에디터에 프리퍼런스 들어가면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고, 아웃풋이 지금 바탕화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이미지가 찍힌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해놓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찍어봤고요. 요런 식으로 짧게 프랍 만들어 보는 게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팔다리 달고 사실 그렇게까지 한다면 간단한 뭐라 그래야 되지? 쫄개들 있잖아요. 게임에 나오는 졸개 몬스터들. 한 대 맞으면 터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금방금방 만들 수 있겠죠. 오래 걸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숙련도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툴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 기능들을 다 알고 그걸 자주 쓰다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